뭐냐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은 뻔하단 말이죠. 뭐냐면, 그 이전에는 진보 진영과, 진보 정당과 새정치연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공작과 그런 게 많아서 시도가.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야권 연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 그게 사실은 일정 정도 성공했거든요. 이제 정당도 날려버렸고, 앞으로 벌어질 일 중에 하나는 이제 호남과 문재인 대표, 지금 지도부하고 떨어뜨려 소위 이제 친노와 비노, 혹은 친노와 호남을 실제 그 관계가 좋다 좋지 않다를 떠나서 그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또 이길 거 아니야, 저쪽에서. 그럼 그런 기사도 막 쏟아질 것이고,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낼 것인데,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김총수 그 얘기를, 네. 혹시 내 트위터 컨닝한 거 아니야? 내가 3일 전에 똑같이 썼어요. 제가 의원님 트위터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 내가 똑같이 썼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토시는 틀리겠지, 설마. 토시만 틀리고, 다 맞아. 그런데, 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뭐 친노가 문제니 비노가 어떠니 이런 프레임을 계속 양산해내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진짜로 당내에 그렇게 친노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다 먹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존재해요? 저는 거꾸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저는 친노니 비노니 반노니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는데 일단 거기 출발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프레임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무슨 개파 수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승만 대통령을, 뭐 박정희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을 뭐 어떤 개파 수장처럼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개파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혼자 독고다이로 싸우던 양반인데 그러다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개파가 없다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친노, 비노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안 좋은 프레임인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개파 수장 정도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친노, 비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살아생전에도 그랬어요. 뭐냐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정치 노선과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선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친노 직계로 저를 또 분류를 해요. 근데 직계와 반계와 범친노 구분이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그때 안 들어가면 내가 소위받은 거 아닌가? 이런 자가 발전과 상상에 의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또 편이 갈라지고 이런 것도 있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것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그럼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면 친문이냐 아니냐 이게 맞잖아요. 근데 친노 그러면서 뒤에 항상 붙어요. 강경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친노 비노를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편의상 비노에서 훨씬 더 강경파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강경파를 안 붙여요, 일단. 그래서 친노와 강경파, 비노 이것은 분열 작전이고 특히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 분열 공작은 횡행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그렇죠. 이미 했고요. 그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저는 근데 그렇게 불릴 만한 친문에 친노라고 불리든 친문이라고 불리든 그런 세력이 탄탄하게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자, 근데 없는 것 같아. 조금 있다가는 답변 드리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용어는 싫어하지만 별로 노무현 정신과 노무현 가치에 어울리지도 않아. 근데 그분들이 친노인 것처럼 명찰 다는 경우는 있죠. 그럼 필요해서 하는 거고요. 필요해서. 예. 그래서 제가 노무현 정신과 가치 없이 명찰 다는 거 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진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얘기하면 내가 친노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 다 알겠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진짜 당대표 중심의 세력이 탄탄하게 존재해서 거기서 소외되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네. 떨거지로 존재하고 그러냐 이거죠. 실체 없는 존재.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당대표 이후에 실제로
소위 말한 친노라는 사람들로 주변의 주요 당직자로 임명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도 실제로 이게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조중동의 이 파상 공격이 세뇌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실제로 뭐 주요 당직자들 보면은요, 문재인 대표와 가까웠다거나 문재인 대표의 무슨 뭐 이너서클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계속 이제 이 양산해내는 거죠, 이런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정당이.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계보라고 하면 사상적으로도 그 일치해서 노선이 같아서 동지가 돼서 계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보수 진영에서는 내가 제 공천 줬어. 공천 되게 만들어줬어. 혹은 내 말이면 내 줄을 타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편을 먹는 거거든요. 걔네는 튼튼해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튼튼하고 실제로 당대표가 찍어서 공천돼서 만약 국회의원이 됐으면 그 계보 확실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뭐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계보다 하는 것은 어떤 걸 보고 계보라고 하냐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에 2주에 정기적 모임을 해요. 그렇죠. 같이 있고. 밥도 먹고 네, 네. 술도 먹고 자기들끼리 실제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결정도 하고 거기서 형님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네. 원내대표에 나가는데 누구 좀 밀어줘. 그럼 네. 같이 이제 밀어주고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뭐랄까 개파랄까 개부랑이 있는데 갱.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표는 그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쨌든 이런 거예요. 억울한 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아무 관계없는 사람 임명했어요. 그것도 우리 최고위원 추천을 해서. 그다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 중요한 게 사무총장이에요. 아시다시피 손학규 그 고문 쪽이에요. 그다음 중요한 게 정책위 의장이에요. 여기는 정세균 쪽 대표 쪽이에요. 수석 대변인 여기는 박영선, 김한길하고 가까운 김영록.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에요.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석 사무부총장이에요. 수석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은 사실은 대표 뭐 보좌관이라고 할 정도로 실무 보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잠깐 일로 와보세요 하고 귓속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탕평책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재인 대표한테 수석 사무부총장하고 조직부총장은 정청래가 달라고 해도 주지 마라. 그건 당연히 대표 사람을 하는 거예요. 편한 사람. 무슨 뭘 해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친노를 안 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또 방어를 해드렸거든요. 아니 지금 문재인 대표 사람을 그럼 아무도 안 치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상대방 내가 총선하는데 상대 진영 새누리당의 사무국장했던 사람을 그럼 내 보좌관으로 안 쳐야 되냐.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면.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인선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 가지고 마치 뭐 친노가 어떻고 비누가 어떻고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막 얘기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인 것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해명하라 그러면 또 없는 걸 어떻게 해명해? 없는 걸 어떻게 해명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친노 세력에 똘똘 뭉쳐서 배타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공천을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 프레임으로 친노라고 하는 것이 뭐 죄처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나는 친노 아니야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 소위 경상도 대통령 출신이었던 이 세력과 호남 지역에 DJ가 배출했던 정치인 혹은 후배들, 여기 대립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그 정당이 노무현 세력과 마치 DJ 세력이 갈라지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호남 아닌 세력이 갈라지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이런 프레임을 자꾸 써먹을 텐데 거기 너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4.29 재보궐 참패 이후에, 그럼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과연 어떠한 길과 어떤 기제가 있어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볼링을 칠 때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1번 핀, 2번 핀, 3번 핀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8번 핀, 9번 핀, 10번 핀은 지금 상황에서 돌파에 아무 관계가 없는 친노, 비노, 호남 이런 논쟁들이에요. 하지 말고 1번 핀, 2번 핀, 3번 핀을 공략하자.
근데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지역 분권 정당이든 뭐든 뭐 인재영입위원회든 혁신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핀으로 SNS 스마트 정당으로 가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될 때도 두 번째 됐을 때도 SNS 전략 때문에 됐거든요. 원래는 재선이 실패하는 대통령입니다. 경제정책 거의 낙제점을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도 SNS를 통해서 친노 비노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서 오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의 국민들의 생각으로 한번 우리 걸러보자. 근데 거기서는 CIA에서는 그 댓글팀을 안 돌리잖아요. 어디서? CIA나 FBI가 댓글팀을 안 돌리잖아, 거기는. 뭐야.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 최고위원 발언에서 제가, 오바마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가 페이스북 친구가 4,300만이거든요. 그리고 오바마가 보니까 기후변화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또 일상적인 일 올려요, 본인이 직접. 그럼 보통 좋아요가 20만, 그 다음에 댓글이 한 4, 5천 개 이렇게 달리고 직접 본인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스민 혁명도 페이스북 혁명이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TV 토론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됐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됐었을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SNS를 외면하고 집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생산적인 친노비노, 호남, 비호남 이거 하지 말고 우리 SNS를 한번 빠져보자. SNS 정당 해보자.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시대정신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을 제안을 했는데, 뭐 별로 반응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 당이 왜 계속 고립되고 선거에 패배하냐면은, 국민들의 그 대중의 바다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누리당은 저걸 잘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이 더 잘해요.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전국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하자 그러면 모바일에 모자도 못 꺼내요. 왜냐면 이것도 다 주입시킨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친노는 자기들끼리 잘 모이고 결속을 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모바일로 참여도를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노무현 쪽 친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친노라고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되니 우리는 모바일 같은 거 하지 말자. 오픈해서 뭘 하지 말자라고 가고 있었던 거고 지금 갔던 거죠, 한참. 그러니까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요. SNS 스마트 정당,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얘기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퀄 친노야. 그렇죠. 그 프레임이 거기서도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SNS가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대중을 쉽게 당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링크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고립된 상태로 선거 제도도 좀 고쳐야 돼요. 고사된다. 선거 제도도.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SNS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민주당 시절, 민주통합당 시절에 앞서 있었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7년도에요. 당시 한나라당인가? 한나라당이 SNS, 인터넷, 뭐 댓글 이런 데 많이 밀렸다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앞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언론이 앞으로 계속해서 호남과 친노의 대결 구도와 그런 이미지를 계속 양산해내겠지만 소금 안 된다는 거. 거꾸로 사실은 그런 세력이 당내에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 내가 보기엔. 실제로 있으면 조직적으로 대응했겠죠.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대로 의원님 트위터에만 그런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의원들이 누가 나와서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 구도가 계속 먹히고 퍼져나가고 그 지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 프레임을 계속 써먹고 그게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뭐 한 방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표하고 저하고 100% 의견 일치하는 것이 SNS 스마트 정당이에요. 그래서
문 대표도 그것은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칙칙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 대중들을 실제로 우리 당에게 뭔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 창구, 플랫폼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SNS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굳게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양이 많이 모이면 질이 상승하고 거기에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포대교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틀려요. 근데 7,000명이 답변을 하고 그 다 더한 것을 7,000으로 나누면 정확하답니다. 이게 참 그 묘한 건데요. 그만큼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답을 내면, 그것의 평균을 내면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집단지성의 힘을 SNS를 통해서 도입하는 것, 인입해내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의 집권 전략일 수밖에 없고, 4.29 참패를 딛고 뭔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제도도 바꿀 게 있어요. 네? 선거 제도도 바꿀 게 있다고. 선거제도? 네. 선거제도는 바뀌어야죠. 그 얘기를 하자면 또 복잡한데, 저는 어떻게든 제가 이제 안행이잖아요. 그래서 재보궐선거 때는 8시까지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투표 시간 8시, 2시간 연장하는 것.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의원님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2시간 연장도 안 해주는데 이틀이나 사전 투표를 하자는데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마음이 너그러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때 관여를 안 했는데, 김총수가 계속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추진됩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어디도 지금 잘 모르고 안 썼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그래도 조금 기특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기사에 나왔는데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유발하거나 뭐 그런 글을 쓰는 사람 있잖아요. 과태료 200만 원. 선관위에서 직접 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더니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야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합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선관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혹시 꼭 해야 되는데 못했던 얘기 같은 거 있으면은 네. 그 일기에 적어주세요. 트위터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네. 네. 감사합니다.